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힘드실 텐데,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을 소개하는 방송이 어찌 보면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모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이런 공포스러운 순간에, 투자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위로나 이런 걸 해드리지 않는다면, 상황에 대처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초연한 자세로 한번 평상시에 제가 주식을 분석했듯이 한번 오늘 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월트 디즈니를 설명드렸을 때처럼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저는 이번 폭락장 때 좀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폭락장 때 제가 원래 매수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 이렇게 알파벳. 제가 지금 알파벳도 좀 매입을 했거든요. 이번에 폭락장 때.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기업, 페이스북.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많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기업이에요. 예전에 제가 200불 밑에서 한번 매입을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200불 위에서 샀다가 물렸어요, 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서 물려도 되는 기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죠. 산업들이죠. 이런 플랫폼 산업들은 한번 그 기반을 닦아 놓으면은 다른 신규 진입자가 그 먼저 기반을 닦아 놓은 기업들의 그 위상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저희 생활 속에서 한번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본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 외에 다른 매체에 제가 아프리카 TV나 어떤 다른 조그만한 매체, 네이버도 솔직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스트리밍 그 비디오는 상당히 작거든요. 그쪽에 올린다면 거의 이 유튜브 루트를 타고 가지 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시청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지금 신규 진입한 유명인들이 다 유튜브로만 올리는 거죠.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거의 마지막에 끝날 때 실시간 생방송의 커뮤니티, 제가 JTBC 뉴스를 보고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보면 페이스북이나 어떤 유튜브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1억 명, 2억 명 가입자 수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거의 제가 오늘 들고 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월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25억 명의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는 20억 명.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유튜브는 그리고 페이스북에 비해서 늦게 조금 떴는데도 그 정도 숫자니까요. 아무튼 제가 오늘 들고 온 페이스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는 거예요. MAU, 영어로는 MAU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랫폼 기업은 결국은 주요 매출이 90% 이상이 광고 수입이에요. 그러면 광고주들한테 좋은 기업이 광고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광고주들은 뭘 보냐? 당연히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본단 말이에요. 이용자 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플랫폼 기업에 광고를 내주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5억 명 정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근데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뭐 예탁결제원이나 이쪽에서 추산된 걸로 봤을 때. 근데 이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물간 뭐 SNS 매체다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페이스북 가입자가 신규로 많이 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도 늘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페이스북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포인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뭐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을 좋게 보고 있느냐.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어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회사라는 거를 조금 경제를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 경제에 별로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이용자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자회사인지를 모르세요. 대부분. 페이스북은 2012년도에 인스타그램을 7억 불 정도 좀 넘는 금액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잘 인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왜 인수하냐, 1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나로 1조 원 되는 금액을 가지고 뭐 이거 사진 그냥 올려놓는 그냥 갤러리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추산되는 기업 가치로 보면은 이미 거의 시장 가치로 100조 원이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약 19년도에 광고 매출, 뭐 광고 매출이죠 주로. 이 기업의 매출이 보면 200억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가 넘는 22조, 24조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구글, 유튜브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약 한 18조 광고 매출이 이제 유튜브가 그 정도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금액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인스타만 이 정도인데 페이스북 매출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이 거의 한 30%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미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제가 더 좋게 보는 거는, 페이스북은 글로벌 메신저 1위 기업이에요. 거의 전 세계 메신저 시장에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죠. 제가 왜 페이스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걸 생각해 봤더니, 메신저 시장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그렇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를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점유한단 말이에요. 채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채팅 시간이 길잖아요. 되게 거기서 사진도 다운받고 동영상도 다운받아서 서로 간에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도 이용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매체잖아요. 유튜브가 페이스북보다 가입자 수는 적더라도 영향력은 솔직히 훨씬 크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성도 따져보면은 유튜브가 솔직히 페이스북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페이스북한테 가는 돈보다 유튜브한테 가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향후에는.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거에 대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나 이런 페이스북 CEO도 상당히 고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가 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왓츠앱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메신저 시장을 거의 싸그리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약 지금
16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카카오톡은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라인이나 카카오톡은 1억 명도 안 돼요. 1억 명이 될 수가 없죠. 카카오톡은 국내용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가입해도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갓난아기는 가입 못 하니까 거의 뭐 실사용자 실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3천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일 거예요. 어르신들도 잘 사용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이게 가입자 수잖아요. 이게 왓츠앱 16억 명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제가 또 마크 저커버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있죠.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최근에 내놓은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들이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각국 중앙은행이나 뭐 정부나 이런 쪽이 기존의 화폐 발권력, 국가의 통화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를 잃어버린다면 자신들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없어지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이쪽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연방준비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까지 발표를 하더라고요.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리브라를 연맥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는 허가가 조금씩 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암호화폐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나 뭐 그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미국이나 이런 쪽은 로비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도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고 막 뭐 수백억을 뭐 한 번에 막 로비 자금으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중에 더 커지겠죠. 막 수천억을 쓰겠죠. 로비 자금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돈이 결국 깡패라고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결제 편안함에 상당히 젖어 있어요. 저 같아도 한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따로따로 누르는 게 너무 귀찮고 뭐 결제 시스템이 워낙 편해요. 요즘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이제 결국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겠다는 거죠. 암호화폐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페이스북은 결국은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같은 페이 서비스를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암호화폐까지 되면 어마어마하고요. 페이스북 상당히 무서운 기업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따져보면은 이 기업은 한 40%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솔직히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인터넷 비즈니스 쪽에서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보다는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있다. 지금 북미권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성숙 시장에서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서 또 고성장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 수가. 이게 그러니까 막 유럽 같은 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막 이런 유튜브나 막 이런 거를 규제를 엄청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얘네들은 데이터 독점화를 하고 있다. 이 데이터들 모든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래서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성장세가. 그리고 이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과연 그렇게 뭐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중국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쫓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적 해자 이런 진입장벽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오늘 소개해 봤고요. 지금 같은 폭락장에 상당히 수혜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매수하기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선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70억 명 중에 25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메신저 기준으로는 왓츠앱 메신저 기준으로 페이스북 자회사 16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 인스타그램 10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 기업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